좋습니다. 얘들아, 시작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규분포를 드디어 다 끝냈고, 오늘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로 좀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잘 봐봐. 다시 한번 이 도표를 꺼내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통계라는 전체 단원 자체가 확률 변수라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 근데 확률 변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초반부에 배웠던 게 이산 확률 변수를 배웠지. 자, 이산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것으로서 X가 1, 2, 3 이런 식으로 뚝뚝 끊겨 있고, 얘가 셀 수 있는 것의 형태고 서로 떨어져 있는 실수들이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린 주로 표를 이용해 왔고, 그래프를 쓰긴 쓰지만 확률 분포 표를 이용하는 게 더 용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걔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이항 분포가 있었거든요, 얘들아. 이게 대표적인 예시였고,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 변수였지. 독립시행. 내가 동일한 시행을 n번 반복하는데, 그치? n번 반복하는데 매번 그 사건의 발생 확률이 p로 고정되어 있을 때, 그치? 그때 우리는 얘를 b, n,p라고 써주고, 확률 변수 x, 이산 확률 변수가 얘를 따른다 라고 하면 전체 n번의 시행 중에서 그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느냐가 x라고 결정되는 거고, 걔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가 쭉 적히는 거 기억나지? 그치? 자, 이게 일단 이항 분포였고요. 그 다음 확률 변수에는 두 번째 확률 변수인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 연속 확률 변수는 딱딱 끊겨져 있는 게 아니라 실수, 구간 A부터 B까지의 모든 실수에 다 확률 변수인 거였고, 걔네들이 주로 그래프로 이루어진 거 맞지? 왜냐? 모든 실수를 다 표 안에 녹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로 했었고, 이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로 불렀고, 위의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라 불렀었어.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려지면, 자,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 확률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에 면적 전체가 1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게 맞지? 그치?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이항 분포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였다면, 이번에 정규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의 대표 예가 아니라 가장 외 밸런스된 상태. 그치? 균형을 완벽하게 이뤄서 평균을 기점으로 평균 왼쪽과 오른쪽, 평균보다 작은 애와 큰 애가 정확하게 대칭 상태를 이루는 것, 그런 특수한 경우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했었어. 그래서 정규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말고, 정확하게 평균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대칭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 불렀고, 당연히 이 정규 분포는 얘의 한 특별한 케이스일 수밖에 없지. 확률 밀도 함수가 전체가 있으면 그 중에서 정규 분포는 그의 일부일 거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상태, 그리고 완벽한 상태. 자, 이런 걸 정규 분포라 했는데, 그래서 그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 x가 따르시는 거죠. 누구를? 정규 분포를. 그리고 여기 적힐 거는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적히는 게 맞지. 자, 이래서 우리가 이항 분포를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 예로서 공부했고, 정규 분포를 연속 확률 변수의 가장 특수하면서 완벽한 케이스로 공부를 했다면, 과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보는 것이 오늘 수업인데요. 얘는 얘한테 영향받지 않는데요, 이 이항 분포라는 친구는요, 좀 이런 특징을 가져요. 이항 분포인데 내가 어떤 특정한 시행을 n번 반복하는 거잖아. 근데 n이라는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 n이라는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게 되면, 내가 그냥 딱 두 번 한 게 아니고 한 200번 했어. 충분히 많죠? 충분히 많게 되면 이 이항 분포가 점점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주 자세한 설명은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대학교 통계 교과서의 일부를 발췌해서 가져온 건데, 자,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고까지만 고등수학에서 가르치게 돼 있고, 왜 그게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악할 건 뭐냐? 이항 분포의 시행 횟수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충분히 크면이야.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얘를 따른다. 즉 n이 충분히 크면이죠.
시행 횟수가 n이니까 n이 충분히 크면 따르는데, 여기서 너희들 또 애매한 표현이 있잖아. 사실은 충분하다는 게 정확히 정의되어 있는 기준이 없죠. 그치? 충분히 갔을 때 어느 정도가 충분이에요? 한 30번 하면 충분이에요? 40번 하면 충분이에요?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문제가 나올 때는 문제에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해주면 그냥 그 정도가 충분이지, 너희가 아니 10번이네? 안 충분한 것 같네? 쓸 수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어. 자, 정확한 기준이 고등수학 레벨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그냥 충분히 크면이라고 나와 있을 거고, 그 충분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n이 30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쓰긴 하나, 이건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 문제에서는 딱 20번만 시행했는데 그냥 정규분포를 따라 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뭐 거부할 건 아니잖아. 싫어, 안 충분해 하면서 안 풀 건 아니니까 그냥 대략 일반적으로는 30번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문제화되고 출제화 됐다는 건 따를 거란 얘기니까 그게 설사 20번이라도 그냥 정규분포에 따르나 보다 하고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 어떠한 확률 밀도 함수, 어떠한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b 해놓고 n, p를 따르겠죠. 전체 n번을 시행할 건데 매번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예요. 그런데 여기는 n이 충분히 크게 돼서 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애가 결국 정규분포까지 따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np를 갖고 있으면 기대값을 구할 때는 전체 n에다가 그 확률 p를 곱했던 거 기억하시지? 기억나요? np를 곱하면 얘가 기대값이었잖아. 분산은 뭐였니? np에다가 1-p까지 한번 더 곱해주면 얘가 분산 아니었어? 그러면 표준 편차 x는 뭐였냐면 거기다가 루트만 이렇게 씌워주면 이게 표준 편차 아니었어? 그쵸? 그래서 이항분포의 n이 충분히 크게 되면 얘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n 써놓고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을 적는 거 맞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이렇게 적는 게 맞고 거기에 제곱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아, 이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걔의 n이 충분히 커서 정규분포까지 따르게 될 거니까 얘를 정규분포로 따져서 그래프 자체는 나중엔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연결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과 개념 사이에 사실은 촘촘하지 못한 공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왜? 이게 통계의 원론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거기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너희들 입장에서는 설명이 조금 뚝뚝 끊겨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건데, 그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논리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알려져 있다, 충분히 크다, 이렇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에 따른다고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우리가 입시를 치르려는 학생으로서 그냥 유념해야 될 건, 내가 필요한데 안 가르치는 건 없을 거 아니야. 너희가 문제를 풀고 성공적으로 확률과 통계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내가 안 가르치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 내가 학생이다,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조금 더 공부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을 잘 파악하고 싶은 학생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떤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라. 근데 이항분포의 횟수가 충분히 많아서 걔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가 나와. 그럼 그냥 내가 정규분포 문제를 풀듯이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정도 받아들여주면 괜찮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플 개념서에 있는 설명을 잠깐만 읽어볼게.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n이 충분히 클 때 확률 a 이상 p 이하일 때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한다고 돼 있고, 자, 참고를 만약에 읽어보시면 뭐 n, p라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n이 충분히 크면은 뭐 정규분포 n, np, npq의 그래프에 가까워진다. 자, 여기까지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여기서 4번에 이렇게 돼 있거든. n의 값이 충분히 크다는 건 일반적으로 np가 5 이상, nq도 5 이상을 만족시킬 때다 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잊으세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밑줄은 그어져 있지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그냥 잊으시면 돼. 이거 강조하지 마세요. 4번은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페이지 전체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 전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크면 따를 수 있다는 것만 보고,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잘 봐. n이 10일 때는 얘들아, 어떤 시행을 10번 반복했는데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20번을 시행하니까, 30번을 시행하니까 이렇게 그려졌어. 60번을 시행하니까 이렇게 그려졌어. 점점 종 모양에 가까워지죠. 근데 이걸 너희가 증명할 필요는 없어. 실제로 시행을 해보니까 n이 10일 때 10번 시도했을 때랑 30번 시도했을 때랑 60번 시도했을 때 점점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근사적으로 종 모양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냥 횟수가 늘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여주면 끝이야. 알겠니? 저게 왜 저렇게 되지? 라고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너지 문제로 얘를 풀 때 그 과정은 굉장히 간단할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시너지로 한번 가보자, 얘들아. 자, 유형 1번.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이용한 확률 구하기 1번이라고 나왔는데, 자, 쭉 넘겨서 쌤이 일단 터프 문제를 좀 도와줘 볼게. 1330번 문제입니다.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px는 r이 100cr 2분의 1의 100승이라고 나와 있어. 다시 한번 써볼게. p x는 r이 100cr의 2분의 1의 100제곱이에요. 얘들아, 이거 확률 질량함수 아니니? 확률 질량함수죠. 그리고 이 확률 질량함수의 표현을 보니까 이게 이항분포였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왜? 우리 확률값 계산해 줄 때 이렇게 있는 거잖아. r이 0부터 시작을 해요. 자, 0부터 시작해서 r이 1, 2, 3 해서 x라는 확률 변수가 0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이 몇 가지 있겠니? 100가지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0이 쿵 하고 들어가면 100C 0에 2분의 1의 0승에 2분의 1의 100승이 이렇게 취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들어가 있으면 100C 1에 2분의 1 하나에 2분의 1 99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2분의 1의 100승이 완성되는 거지. 자, 이게 어떤 표현이었어? 독립시행의 확률분포, 이항분포였던 거 맞지?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x라는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근데 어떻게 따르냐면 바이노미얼 전체 시행을 몇 번 했는데 100번 했는데 할 때마다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독립적으로 매번 2분의 1이었던 게 맞지? 괜찮으세요? 그런데 r이 40일 때부터 65일 때까지의 확률을 다음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얘들아,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 자체가 결국 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에 따를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바이노미얼에서 이항분포를 따랐는데 얘의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몇이 나오니? 재민아, 몇이니? 50이지. 자, 평균이 50이야. 거기서 2분의 1을 또 한 번 곱해주면 뭐야?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해? 그렇지, 표준편차의 제곱 의미하지. 분산이 몇이야? 그래서 분산이 25고 표준편차가 5인 거 맞지? 그럼 얘가 결국엔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르게 될 텐데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는 5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지. 인정하세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자, 40일 때부터 60일 때까지 1-px는 아래 값을 다음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시오야. 그럼 얘들아 봐봐. 참 특이하죠? 1에서 그 확률을 뺀 걸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처음에 r이 40일 때부터 대입하면 1-px는 40일 때죠. 더하기 1-px는 41일 때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겠지. 맞아? 어디까지 가겠어? 1-px는 몇 가지니? 65까지니까 x는 65까지 이렇게 가시는 거 맞지? 그럼 봐봐. 40부터 65까지 숫자가 몇 개 있니? 26개 맞죠? 자, 26개니까 1이 총 26번 더해졌을 거고, 그래서 26에서
빼기로 묶어주면 P X는 40일 때부터 PX는 65일 때까지 전체를 다 더하게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 아니겠어? 그럼 다 봤어 얘들아. 왜냐?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니? P 해놓고 X가 40 이상 65 이하일 때를 다 더하면 얘가 나오지 않겠냐고.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그치? 얘를 구하려고 하면 이 정규분포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결국 표준화해서 Z로 만들겠지. 그래서 P 해놓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누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2, 가운데는 Z가 돼버렸을 거고 이쪽은 15를 5로 나누니까 3이 이렇게 되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것만 잘 계산해주면 되는데, 자 보세요. 표준화가 됐으니까 Z라는 표준 정규분포는 이렇게 0을 기준으로 그려질 거고 이쪽에 3이 있을 거고 이쪽에 마이너스 2가 있을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의미하는 게 맞잖아. 그럼 0부터 3까지 몇이래 얘들아? 0.4987. 이쪽이 0.4987. 0부터 2까지가 0.477이니까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도 똑같이 0.4772. 그럼 여기에 면적은 둘이 합하게 되니까 0.9759. 0.9759 되겠지? 0.9759야. 따라서 얘가 0.9759일 거고 걔를 26에서 빼주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끝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25.0241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어나가실 수 있으시겠지.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유형 2번을 한번 볼게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이용한 확률 구하기. 이항분포의 n이 충분히 크면 걔가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자, 이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1343번 문제가 나름 좀 난해해 보이기도 하고 얘를 좀 다뤄볼게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 5개가 주머니에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내서 적혀져 있는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어요. 이거 중요하죠? 다시 넣고 또 뽑는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하세요. 일단 원래 상태를 복원해놓고 다시 추출을 하겠다는 얘기야. 맞니? 그의 반대말은 비복원 추출입니다. 꺼낸 걸 다시 안 집어넣는 거. 자, 얘들아, 복원을 할 거기 때문에 매번 확률이 독립적이겠지. 봐봐, 너희가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처음 꺼낸 걸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다음 시행 때는 확률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다시 복원시켜 놓으니까 원상태 그대로기 때문에 확률이 매번 독립적으로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복원 추출한다는 말 자체가 독립시행을 쓰기 위한 전초, 기본을 깔아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150번을 반복할 건데 짝수가 적혀있는 공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자, 해봐. 횟수가 x야. 그러면 어차피 전체 150번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확률 변수인 거니까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 변수인 이항분포 맞지? 괜찮아?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지금 따르게 되겠죠? 누구를 따를 거냐면 바이노미얼 해놓고 몇 번 시행한다고? 몇 번 한다고? 150번.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1부터 5까지 중에서 내가 하나의 땅 하고 꺼낼 때마다 짝수가 적혀있는 공이 나올 확률은 몇으로 고정돼 있어? 5분의 2로 고정되어 있는 거 맞지? 2랑 4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5분의 2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 문제 풀 때. 좋아.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확률 변수 x가 라고 돼 있고 x의 분산을 물어봤으니까 처음에 기대값 x부터 구해보자고. 기대값 x는 얘와 얘를 곱한 거잖아. 그럼 몇이야? 60이야. 자, 분산 x는 이 60에다가 뭐 하나만 더 곱한 거야? 5분의 3. 그러니까 36 맞니? 분산이 36이니까 일단 기억은 참이 되겠네. 이해하셔버리시겠어? 자, 그럼 봐봐. 니은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니은 보기 볼게요. p x는 0 보다 p
x는 150이 더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니은이.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내가 이렇게 써야 되지. px는 0이라는 건 전체 150번 중에서 0번 발생했다는 거지. 누가? 얘가, 이 사건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 그러니까 5분의 2가 0번 발생한 거고 남은 전체 150번이 다 홀수만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렇게 적어야 맞지 않아?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그러면 x가 150번이나 나올 확률은 150번 중에서 150번이 다 나온 거야. 5분의 2라는 그 해당 사건이 150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분의 3이라는 그 반대 사건이 0번이 나온 거니까 결국 150시 150도 1이니까 그냥 없애고요. 150시 0도 1이니까 없애. 얘도 1이니까 없애고 얘도 1이니까 없애. 그럼 봐봐. 5분의 3의 150승이랑 5분의 2의 150승이랑 누가 더 커요? 5분의 3의 150승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의 주장은 어때? 틀려버리시게 되는 거죠. 니은이 틀리단 얘기예요. 오케이, 니은 꺼정.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를 봤는데 x가 50일 이하일 확률이라고 나왔고 x가 70일 이상일 확률로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거지. 내가 50일 이하일 확률을 50일 때, 49일 때, 48일 때, 47일 때 다 셀 수 없으니까 얘가 근사적으로 누굴 따를 테니까 정규 분포를 따를 테니까 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150번 충분히 크네,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근데 너희들은 뭐 10번이 나와도 충분히 크네 이러시면 돼요. 알겠지? 150번 충분히 크니까 결국에는 이 확률 변수 x라는 친구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평균이 아까 60이었고 분산이 36이었으니까 표준 편차는 6이 되어서 이렇게 써놓으면 맞겠지. 동의하세요? 그럼 디귿 보기를 딱 봤을 때 p x가 51 이하일 확률, 그 다음에 p x가 72 이상일 확률을 비교했는데 디귿의 주장은 왼쪽이 크다라고 주장한 거야. 그럼 보세요. 얘도 당연히 표준화 해보셔야 될 거고 얘도 표준화 해보셔야 될 테니까 50일에서 60을 빼. 그럼 마이너스 9죠? 걔를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5죠. 따라서 p, z가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 다음에 이쪽은 60을 빼고 6으로 나누면 2니까 p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얘를 비교하시는 거죠. 그럼 봐봐. 표준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렸을 때 z가 0이라는 평균을 갖고 있으니까 2라는 게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위치한다면 마이너스 1.5는 이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지. 동의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의 면적이고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의 면적이니까 누가 더 넓을 수밖에 없어? 왼쪽이 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셔버리는 거니까 지금 디귿의 주장은 참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참이고요. 니은은 틀리기 때문에 정답이 3번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준수야, 괜찮니? 괜찮지? 오케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형 3번인데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서 확률을 만족시키는 미지수 구하기라는 파트고 여기서는 마지막 문제인 1350번 터프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면 1이 적혀있는 공이 5개가 있고요. 2가 적혀있는 공이 2개, 3이 적혀있는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한 후에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400번. 그러니까 다시 또 넣기 때문에 독립시행이네. 매번 같은 확률 값을 가지게 되겠지. 자, 그런데 1이 적혀있는 공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고요. 2가 적혀있는 공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했을 때 2개를 다 줬어? 그럼 우리가 x와 y에 대해서 따로따로 뭔가를 써 내려가시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써볼게요. x 자, x라는 확률 변수가 있을 텐데 얘가 이항분포를 따르시는 건 맞을 겁니다. 자, 전체 몇 번을 시도했냐면 400번을 시도했어요. 근데 얘들아, 한 번 시도할 때마다 일단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이 몇 개야, 전체? 몇 개 들어있니? 10개 들어있어. 10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탕 뽑았을 때 1이 적혀 있을 확률은 몇이야? 2분의 1. 아, 그러니까 x라는 확률 변수는 1이 나오는 횟수니까 400번 시도했는데 매번 2분의 1로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그 시행이죠. 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면 n 적어놓고 지금 평균 몇이에요? 평균이요? 200이요. 평균이 200이고 분산은 거기에다가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100이죠. 따라서 표준 편차는 10이 될 거여서 10의 제곱이라고 하면 확률 변수 x가 결국에는 이 정규분포를 따르시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y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 y도 똑같이 이 양분포를 따르긴 할 거고 똑같이 400회를 하긴 했을 텐데 2가 적혀 있는 공이 몇 개이기 때문에 2개이기 때문에 매번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몇으로? 5분의 1로 고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지. 아, 그렇게 되면 y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르더라도 아까랑은 좀 다르게 얘네들이 곱하면 80이 나오시는 게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평균이 80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5분의 4를 한 번만 더 곱하시면 64가 되는 게 맞지? 분산이 64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8이어서 8의 제곱이 되면 아, 지금 x라는 확률 변수와 y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모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를 다 써놓은 게 맞잖아. 자, 그럼 마지막 이것만 남았네. p x가 220 이하일 확률과 p y가 a 이상일 확률이 자, 서로 같습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은 지금 잘 모르는 상태잖아. a 때문에 왼쪽부터 해나가시면 되겠죠. 진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정규분포를 직접 비교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주는 거야? 용어를 까먹었나? 뭐야? 왜 다들 수줍게 얘기해? 우리 그렇지. 표준화. 자, 우리 표준화 해주는 거지. 그래서 왼쪽 거 먼저 표준화 해주면 Z라는 확률 변수로 바뀌게 되고 자, 220인데 200 빼고 10으로 나눴겠죠? 그러면 2 이하가 되겠네. 자,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요 똑같이 표준화 해주면 y도 z로 바뀌게 되고 a에서 누구를 빼? 80을 빼고 걔를 8로 나눈 것이 표준화의 방식이니까 이 둘이 같다라고 판단하면 되지. 동의하시나요? 그럼 얘들아 봐봐.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가 있고 걔는 0이 기준이 되는 평균인데 지금 보니까 왼쪽에서는 z가 2 이하일 확률이라 그랬어. 그치? 준수야. 근데 오른쪽에서는 z가 얘 이상일 확률이래. 둘이 같아야 돼. 그럼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반대쪽에, 그치? 마이너스 2로 쿵 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란 얘기지. 따라서 A가 64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야 80 빼고 8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나오실 테니까요. 자, 이게 유형 3번에 대한 터프 문제 풀이였습니다. 자, 유형 4번으로 한번 갈게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활용해서 이게 내신에 조금 더 적합화된 문제집이다 보니까 예약률 취소율이라는 내신으로 선생님이 내시기 좋아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 딱 하고 나왔는데 응? 건너뛰어요. 자, 우리 중에 내신을 보는 학생들 꽤 되기 때문에 자, 아니죠. 수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다 연습이에요. 자, 135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루마가로 할게. 루마가 100명을 선발하는 A대학교의 B학과에 지원하여 7번째 예비 합격 후보가 되었다. 예비 7번 받은 거예요. 붙었으면 좋겠죠. 근데 이 학과의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0.1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학과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의 등록하지 않을 확률이 0.1로 동일하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물론 현실에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0.1의 확률로 등록을 안 하니. 근데 수학 문제잖아. 그치? 그냥 받아들여주고
나래가 이 학과에 합격할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한 것은 단 예비 합격 후보들은 추가 합격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 모두 등록한다. 자, 얘들아 문제 해설을 좀 해줄게요. 일단 100명을 선발할 거죠. 100명을 선발하니까 자, 100명이 이미 땅 돼서 뽑혀 있는 거야. 100명이 이미 뽑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명이 가득 찼으니까 예비 번호가 나온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예비 1, 2, 3, 4, 5, 6번까지 6명이 대기 타고 있어. 내 앞에서 6명 대기 타고요. 그 다음에 7번째로서 탕하고 루마가 있는 거야. 맞아? 그럼 나는 얘네들은 예비 합격 후보들 이 6명은요 추가 합격의 기회가 오면 저 갈래요 해가지고 다 등록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몇 명이 취소를 해야 되는 거야? 최소 7명은 취소를 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6명이 했는데 얘네 중에 등록 안 할 애가 없으니까 7명까지 취소를 해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괜찮아?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00명이 있는데 모든 애들이 취소할 확률은 0.1로 동일해. 그럼 봐봐. 취소하는 사람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는 거야. 100명 중에서. 자, 확률 변수를 뭐로 설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들아. 난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취소하는 사람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이 확률 변수 x는 따르겠지. 누구에 따를 거냐면 B, 이항분포에 따를 거야. 왜? 전체 100명이 있는데 매번 취소할 확률은 10분의 1로 동일하단 말이야. 인정해? 그치? 잘 생각해. 100명이 있는데 한 명당 취소할 확률이 10분의 1로 동일하니까 얘가 이러한 이항분포에 따르게 될 거고요. 그럼 평균이 몇이냐면 10이죠. 10. 그러니까 100명이 있는데 취소할 확률이 10분의 1로 고정되어 있으면 평균적으로 10명은 취소한다는 얘기잖아. 100명 중에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얘가 정규분포에 따르게 될 텐데 정규분포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는 그 10에다가 10분의 9를 추가로 곱한 분산이니까 9명이 될 거고 걔 표준 편차는 그러면 3이 이렇게 돼버리는 게 맞지 않니? 10에다가 10분의 9를 또 곱할 거니까. 동의하세요? 이 정규분포에 따르는데 잘 봐봐. 내가 아까 이거 왜 적어놨는지 잘 생각해봐. 나래가 이 학과에 합격하려면 P 취소하는 사람 수가 7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동의하세요? 7명보다 작아버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못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7명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럼 얘를 가지고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P 해놓고 Z로 바꿔줄 때 평균 10을 빼고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일 확률을 구하면 그게 끝나는 거죠. 근데 잘 봐. 0부터 1까지가 0.3413이지. 그러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0.3413이니까 나머지 절반은 0.5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일 이 확률은 결국 0.8413이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정신 드니? 딱딱 이해되니? 오케이,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이 0.8413으로 끝날 건데 너희가 통계 과목을 공부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있어. 중요한 습관이 뭐냐면 자, 내가 통계를 풀어도 이거 안 써도 니들보다 훨씬 빨리 풀어요. 근데 나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정확히 항상 확률 변수 위에 내가 두려고 하는 확률 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써놔. 그 이유는 너희가 어차피 이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수능에서 결국 확률 통계를 볼 거 아니야. 그러면 난이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나중에 너희가 6월, 7월, 8월 이렇게 들어가면 N제를 풀 거야. 쌤은 작년에 최상위권 학생들,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 대상으로 확률과 통계 시험을 끝까지 완수해본 경험이 있잖아. 수능까지. N제에 들어가면 확률 변수가 이것저것 섞여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점수가 확률 변수 X였는데 중간에 그 점수 이상을 맞은 학생들이 갑자기 확률 변수가 돼요. 학생 수가.
이렇게 막 바뀌면서 너희들이 중간에 확률 변수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는 이 상황에서 쌤이 너무 강조할 건 아니지만 나중에 너희가 알아서 감을 찾겠지만 그래도 항상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는 항상 신경 쓰고 적어줘라 라는 게 하나의 팁입니다. 나중에 분명히 어려워질 겁니다. 내가 확률 변수 뭐였지? 사람 수였나? 점수였나? 합격 점수였나? 이렇게 나중에 합격 점수도 막 이런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잘 해놓자라는 게 쌤 생각이고요. 아무튼 지금 이해는 탁탁 되실 거고. 다음으로 유형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이항분포인 확률 P를 구하고 주어진 확률을 구하기. 이것도 결국 맥락은 똑같은데 구해야 되는 것만 좀 다른 거거든. 자, 1357번 문제. 이게 우리의 오늘 그 앞단원에서는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자, 어느 도시에 2,500명을 조사를 했대요, 대상으로. 통학 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25분, 표준 편차가 5분이라고 한다. 2,500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하는 학생의 통학 시간이 35분의 확률이 P1, 35분 이상인 학생이 N명 이상의 확률 P2. 벌써 나왔네. 벌써 나왔어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재밌어질 거야. 왜냐면 지금 여기 봐봐. 너희들이 확률 변수로 둘 만한 것이 두 가지 요소가 나오거든. 첫 번째는 얘들아 무엇이니? 학생 수가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는 그렇지, 통학 시간이지. 오케이. 그러면 쌤은요 이렇게 놓을 거야. 확률 변수 x를 통학 시간으로 이렇게 둘 거예요. 그리고 그 통학 시간은 따르게 되죠. 뭘 따르냐면 정규분포에 따른다 그랬어. 앞에 집중해라. 마지막 문제다. 좀 어렵고. 통학 시간이 정규분포에 따르는데 평균이 25분이고요. 표준 편차가 5분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거예요. 통학 시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500명 중에서 임의로 택하는 학생이 35분 이상의 확률이 P1이야. 그러면 이걸 먼저 구해야 되겠지. P 통학 시간이 35분보다 더 크거나 같을 확률을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그치? 통학 시간이 x인데 x가 35 이상인 거야. 그러면 얘를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표준화를 진행할 거고, 그럼 P Z라는 친구가 2 이상일 확률이 되시겠죠. 그런데 0부터 2까지가 0.48이라 나와 있으니까 은진아,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그럼 몇인 거야? 0부터 2까지가 0.48이야. 그러면 2 이상의 확률은 몇에서 빼야 돼? 0.5에서 빼야 되는 거지. 그치? 왜냐하면 Z로 표준화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0인데 우리는 2 이상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건데 여기가 0.48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절반이 0.5니까 이 부분은 0.02가 될 거여서 0.02라고 적으면 되겠죠. 괜찮으세요? 봐봐. 2,500명 중에서 한 학생을 탕택했을 때 통학시간이 35분 이상의 확률이 바로 0.02인 거야. 얘가 P1이죠. 매번 0.02로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두 번째로 P2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2,500명의 학생 중에서 통학시간이 35분 이상인 학생이 N명 이상의 확률이야. 얘들아, 잠깐만. 갑자기 내가 이제 X가 N 이상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거든요. 왜냐하면 X는 뭐였니? 통학시간이었지. 근데 나는 지금 35분 이상인 학생이 N명 이상이잖아. 그럼 학생이 N 이상인 걸 구해야 되는데 X는 학생이 아니잖아. 통학시간이라고 내가 분명히 적어놨잖아. 그럼 뭐 하셔야 돼?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등장시켜야 되겠죠. 이 확률 변수가 뭐야? 35분 이상 걸리는 학생 수라고. 이렇게 따로 둘 수 있어야 된다고, 확률 변수를. 왜냐하면 잘 봐봐.
이 y라는 확률 변수가 35분 이상 걸리는 학생 수인데요. 잘 생각해보면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를 거야. 전체가 2,500명이 있으니까 2,500명한테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는 거야. 근데 매번 35분 이상 걸릴 확률이 100분의 2, 50분의 1로 고정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한 번 더 꺾은 거죠, 문제가. 그래서 50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질 거란 말이야. 확률로서. 다시 생각해봐라. 통학시간은 정규분포에 따른다. 통학시간이 35분 이상일 확률은 0.02다. 난 2,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시간 조사를 할 건데 35분 이상 걸리는 횟수는, 학생 수는 2,500명이 전체 시행 횟수인데 매번 한 학생에 대해서 50분의 1로 35분 이상 걸릴 확률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근사적으로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얘가 따르는데 얘랑 얘를 곱하면 50 나오는 거 맞죠? 맞아. 그러니까 평균이 50이다. 거기에다가 누굴 하나 더 곱해야 돼? 50분의 49 하나 더 곱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 50분의 49를 곱하면 그냥 49니까 7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하면 y라는 확률 변수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적으로 35분 이상 걸릴 그 평균 학생 수가 50명이고 표준 편차는 7명이다 라고 했어. 그럼 마지막 단계만 남았지. P 35분 이상 걸리는 학생 수 y가 n명 이상일 확률이 P2란 말이야. 그럼 얘는 y에 대한 정규분포로 표준화를 시켜줘야지 맞겠지. 그러면 P로 바꾼 다음에 얘가 Z로 바뀌는데 n에서 평균 50을 빼고 걔를 7로 나누었더니 걔가 P2다야. 근데 문제에서 P1과 P2가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P2 또한 0.02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의해? 그러면 아까 전에 Z가 2 이상일 확률이 0.0이었으니까 여기도 Z가 얘가 2가 돼야지만 2 이상의 확률이 0.02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n-50을 이렇게 7로 나눈 친구가 2라는 의미고요. 양변에 7 곱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50 넘겨주면 n은 64로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지 않니? 그래서 자연수 n의 값이 64가 나올 것이고 걔가 정답이 1번이 되시겠지. 자, 이거 굉장히 마지막 유형은 한 번 더 꼬아놓은 유형이에요. 처음에 분명히 통학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통학시간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얘를 막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확률 변수를 학생 수로 틀면서 우리가 새로운 확률 변수 y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였으니까 항상 확률 변수가 누군지 잘 적어줘라 라고 쌤이 결론을 좀 내릴게.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본 상태에서 쌤이 여러분들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통계적 추정을 나가긴 나갈 건데 일단 개념 설명할 부분이 많아서 숙제는 쌤이 조절해 줄 테니까 일단은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아. 왜냐? 만약에 금요일과 일요일만으로 이 남은 부분을 다 끝내기가 가능은 할 수 있는데 좀 벅차거든요. 왜 끝내야 돼요? 다음 주 수요일 맞아요. 왜 끝내야 돼요? 대학교 목요일이잖아. 잠깐만. 우리 일요일이 며칠이야? 3월 1일에 나와요? 3월 1일날 수업 없어요. 28일도 있잖아요. 27일도 있잖아요. 27일 일요일 아니야? 월요일인데요. 수업 안 하는데. 월요일에 수업이 없잖아. 월요일에 나 좀 쉬자. 씨. 나 하루 쉬잖아 월요일날. 아 싫어. 그래서 에이 약한 모습. 아까 막 이거 마지막 문제라고 야근하세요. 들으려 할 땐 언제? 야근해요. 아니 이건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건. 야 오늘 유형 5개인가 했다. 오늘 아닌데. 허리야. 네. 뭘 딱 좋아. 네. 아니 근데 내가 아직 내가 대단한 부담을 주기로 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3분 좀만 쉬세요. 질문. 아니요 조금 나중에 받을게요. 뭐 질문하려고 했었지?
어? 바로 했어요. 기혁아, 너 자식 거의 숙제 면제 줄 뻔했어. 잠깐만. 저 팔찌할래요. 아니. 팔로우하고 차단하네요, 키드 차단. 새로 고치면 데 이것도요. 그거 신고해야 돼. 그거 쌤 애들이 몇 명 쌤 신고해가지고. 경고 안 받으셨어요, 쌤? 저번에 쌤 이거 가려져 있어요. 아니 나를 왜 신고했냐고. 기혁아, 마팔이다. 감사합니다. 야, 너 너무 침착한데 나에 비해서? 선생님 응? 팔찌해도 돼요? 왜요? 내가 잘할게. 너드 커넥션 좋아하세요? 어떻게 알았어? 팔로우하셔요. 쌤 너드 커넥션 좋아하는데 너드 커넥션 콘서트가 한 3, 4일 전에 있었거든요? 내가 몰랐어 근데. 당일날 알았어. 서울 대주배. 그거랑 또 다른 거? 쌤 서재패도 좋아하는데 서재패 가야 되는데 6평 한 3일 전이라 고민 중이에요.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너도 6평 보잖아. 제가 갈래요. 가위바위보에서 진짜. 제공 안 봐도 돼요. 은진이가 얘기하니까 좀. 넌 봐야 되지. 수능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발상 보소? 이렇게 자유롭다고? 발상이? 참 순수한 재민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이 들린다. 여기 있으면. 내가 딱 좋을 때죠. 솔직히 너희가 딱 진짜 좋을 때 아니야? 저희요? 고3인데요? 물론 괴롭긴 하겠지만 이제 날개를 달고 날아가기 직전이잖아. 성인 되면서 힘들겠어요. 그건 맞아. 근데 20대 초반까지는 괜찮아. 25 전까지는 27 전까지는 그냥 해피하거든요, 얘들아. 27까지만 살고 27 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너희가 대학에 가면 까방권이 형성되는 시기가 이제 20살부터 27살이거든요. 너희들 내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시기의 나이대 너희들은 거의 무적이에요. 그냥 너희들이 딱히 돈도 안 벌고요. 알바는 좀 할 수도 있는데 누구도 너희한테 야, 너 집에서 돈 안 벌고 뭐해? 이런 얘기도 안 할 거고 너 공부 안 하고 뭐해? 라는 얘기도 안 할 거야. 너 막 뭐해? 이런 얘기도 안 해. 그냥 너희들 거의 자유야. 이 상태에서 너희들이 뭐 하면 돼? 그냥 뭐 여러분들 뭐 가서 대학 즐기시고요. 축제 즐기시고요. 연애하시고요. 그럼 연고전 가보셨겠네요. 고연전이에요. 연고전인데? 고연전으로 저는 배웠고요. 연고전은 근데 솔직히 연세대가 약간 더 간지나지 않아요? 약간 선생님이 생각하시죠? 저는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때려버려.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사실은 연세대가 그 학교 그 마크가 그거잖아. 비둘기. 비둘기. 근데 뭘 먼저? 그 맞아. 비둘기. 무슨 독수리야? 그 그래 독수리 워낙 마법이잖아. 야, 우리 호랑이야. 동물의 왕. 호랑이 별. 호랑이 솔직히 개간지잖아. 개간지 아닌데. 야, 독수리가 뭐야? 새 아니야 그냥. 조류. 비둘기래. 조류. 그리고 독수리가 매한테 지지 않나? 그치? 꿩이나 이런 애한테 지고 독수리 그리고 고연전 썰풀어 주세요. 그럼. 고연전? 고연전 그러니까 연고전이요. 야 가나다 순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고, 연 이렇게 근데 약간 영어로 써도 근데 KY잖아. 애들이랑 말해보면 다 약간 연세대가 더 깐지나요. 그거는 이제 미디어의 폐거든요. 이게 뭔가 약간 세련된 느낌을 애들이 가지기도 하는데요. 좀 잘못된 애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 근데 사실은 고죠. 왜요? 그 왠지 옛날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색깔이 이뻐요. 우리 크림슨색 아니야? 근데 크림슨. 연세대는 남색이잖아요.
지들은 뭐 로얄 블루라고 불러요. 자기 색깔을 이름이 로얄 블루래. 근데 그냥 파랭이죠? 로얄을 얻다가 빨간이잖아요, 빨간색. 크림슨. 그 자주색이랑 그 다홍색 사이에 좀 짙은 피 색깔이 약간 나는 그 크림슨이거든요. 크림슨색이야 우리는. 로얄 블루가 그래도 멋지긴 하다. 아니 그냥 고급져. 파란색이거든요. 그냥 파란색. 근데 지들이 뭐 로얄 블루라고 하대. 근데 쌤은 여기 갔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그 싸우면 뭐하니? 사실은 여기 갔어야지. 그치? 그거 보셨어요? 그 수지가 연세대 그거 사랑한다 이런. 그 사랑한다 연세. 표절곡이죠. 사랑한다 연세. 우리 고대는 그 사랑한다 연세 같은 이름이 너무 단순하잖아. 우린 민족의 아리아가 있다고. 그거 이렇게 간지나요? 민족의 아리아 간지나. 기억나요? 그치. 자 지축을 박차고 자 포효하라 그대 일보. 그래.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노래? 쌤이 부르면 쌤이 부르면 잔나비 부른 거 아니에요? 아 잔나비가 축제 때 와서 불렀니? 저 거기 조국의 영원한 그 드라마 고동이 되리라. 맞아요. 치열업? 치얼업에 그 영대 배경으로 한 거. 응원가에 약간. 그래? 우리는 이게 일단 간지고 또 몇 개 더 있어. 그 너희들 어깨동무하고 그 응원하는 거 맞아요. 그거를 봐야 되는데 맞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봐야 되는데 쌤도 당연히 했지. 쌤 영상도 있을걸? 지금? 유튜브에 그런 거 올리시라고. 맞아요, 쌤. 그런 거 올려야 자극 되나? 영상. 무슨 자극 영상? 공부 자극 영상. 공부 자극 영상? 그런 거 올리면 네. 근데 그런 거 올리면 뭐 100만 뭐 이렇게 받잖아요. 오늘 그런 거 하나 올릴까? 한번 볼래? 오늘 올리면? 수익 나면 저희 밥 사주셔야 돼요. 밥을 못 사주겠니 내가? 그럼 집 하나 사주실래요? 집은 사주세요. 나도 없어가지고 차. 차? 너희 차 사주려면 내 차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좋아요. 센 차를 주세요. 아니 운전연수할 때 누가 운전연수? 야 누가 선생님 차로 그 운전 연습을 해. 근데 선생님 차에 뒷자리 엉뜨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옵션을 못 넣었어요. 운전이에요? 그 차는 뒷자리가 옵션이에요. 그 엉뜨 넣는 게. 별 얘기 다 안 해. 여자친구가 앞자리만 아니 여자친구 맞들리라고? 앞자리만 태울 거예요. 여자친구가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앞자리 태워야 되겠죠 아마? 뭐 내가 기사님도 아니고 뒤에 모시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매니저도 아니고. 나중에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은 엉덩이 작아. 그때 되면 차 바꿔야지. 그때 되면 쌤 그때 주세요. S 저도요. 줘야지. 잘 타고 다닐게요. 그래 그 비싸지 않은 가격에 줄게.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한 4,500만 원 정도만 받으면 될 것 같아. 자 얘들아 그래서 조금 설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집중해보자. 워이 다시 시작을 좀만 해볼게. 야 쌤이 진도 계획을 해서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자 조금만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단원이야. 진짜 라스트 오브 라스트. 1단원 경우의 수 끝났어. 2단원 확률 끝났어. 3단원 3분의 2가 끝났어. 이제 마지막 진짜 3단원 통계의 마지막 하나 남은 거야. 3분의 1.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처음엔 되게 단순한 얘기부터 할 거야. 모 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모 집단 vs 표본 집단. 자 여기는 되게 사회탐구 과목이랑 좀 비슷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통계적인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이 필요하죠. 그치? 내가 어떤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려고 할 때 그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때때로는 전체 집단이기도 하고요. 걔를 모집단이라 부릅니다. 전체 집단. 그 다음에 표본만 뽑아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모집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얘들아? 얘들아 만약에 봐봐. 모집단의 인원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전체로 다 조사하는 거는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을 뽑아서 그 인원만 조사를 하게 되면 대략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조사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얘는 표본은 좀 적은 수를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일 거 아니야. 근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듦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상 전 국민한테 다 물어보는 게 뭐가 있니? 설문조사. 어? 그렇죠. 대선이죠. 대선이지.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있잖아. 봐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각 지역구와 자치구를 전부 다 선정해서 모든 성인들한테 다 투표하라고 하지 않니? 그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한 표가 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듦에도 불구하고 전원한테 조사를 다 하는 거야. 대통령 선거는. 그치? 그 정도로 민의를 왜곡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그치? 약간 사회시간 같네. 민의를 왜곡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이 다 들어도 전수조사,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전원을 조사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대표적인 표본 집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예를 들면 뭐가 있겠니? 너희들이 잘 알지는 못할 것 같은데 TV 시청률 조사 있죠? 시청률 조사. 시청률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한테 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만 탕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만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보니까 누구는 KBS를 보고 누구는 JTBC를 보고 누구는 뭐 TVN을 보고 하는 걸 조사해 보니까 전국도 대략 비슷하겠구나. 아무래도 정확도는 누가 더 높아? 모집단 조사하는 게 당연히 정확도가 높겠지. 전부 다 물어본 거니까. 하지만 표본 집단도 충분히 대표성만 띌 수 있다면 누구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그러면 조사할 가치가 있겠지. 잘 봐. 이게 우리나라의 약간 슬픈 정치적인 색깔의 어떤 얘기이기도 한데 지역색이 있잖아. 너희가 대통령 선거를 딱 할 건데 지역 전체를 균일하게 전원조사를 하지 않고 너희가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서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조사했어. 그럼 또 우리나라는 또 대구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색깔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치? 언제는 광주에 가서만 했어. 또 광주 사람들의 그 선택이 있는 거잖아. 근데 걔네들은 좀 어떻게 돼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몰려 있죠? 그렇잖아. 거기 가면 A당이 막 90% 나오고 막 저쪽 가면 B당이 90% 나오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표본이라는 걸 선정했을 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대표성을 띠지 못하죠. 예를 들어 볼게. 또 TV 시청률을 조사하는데 내가 나 너무 옛날 TV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무한도전이랑 스타킹이 있었어. 근데 내가 할아버지들한테 할머니들한테만 조사해. 60대 이상한테만.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무한도전 잘 모르는 거야. 스타킹에서 강호동이 나오세요 하고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것만 많이 봐. 그러면 그것도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본 집단은 모집단을 뭐 해야 돼? 대표해야 돼.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려면 모집단의 인원 구성과 성별, 나이 등등이 골고루 잘 섞여서 모집단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표본 집단이고요. 우리가 모집단을 전수조사를 할 때가 있고 표본조사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이번 단원의 통계적인 목표는 과연 표본 집단에서 뭔가를 해나갈 때 표본의 평균이 있을 것이고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이런 사회 문화적인 것보다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표본 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하시는 데 있겠지. 근데 이게 무슨 설문조사처럼 의견을 물어보는 데이터가 아니라 주로 숫자에 대한 것이겠죠. 수학이니까. 그래서 모집단의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고요. 표본 집단에서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원래 통계조사를 할 때, 수학적인 통계조사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들이야. 그래서 모집단에 대해서도 얘네 셋을 조사할 거고 표본 집단에 대해서도 얘네 셋을 조사할 거라는데 그 의미가 있어. 알겠어? 그러면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을 거고 이럴 건데 천천히 우리가 개념 설명 좀만 읽어볼게.
자, 처음에는 수학과 무관한 얘기가 나와.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 대상으로 인구조사 전수인데 표본조사가 있다. 오케이? 자, 넘어갔어. 그랬더니 통계조사에서 알고자 하는 조사의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 샘플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우리가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추출한다고 얘기를 해요. 표본을 추출한다. 알겠니? 추출, abstract. 되게 좋아하네. 야, 맞잖아. abstract. 추출하는 거예요. 그 압축 파일 풀 때처럼. 왜 이렇게 창피해지지? 야, 나 쳐다보지 마. 자, 아무튼 간에 그랬을 때 처음에는 진짜 수학 문제에서 안 나오는 것들만 나와. 이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음 중에서 전수조사, 표본조사 어떤 게 더 적합하냐. 우리나라 총인구조사. 당연히 전수조사지. 총인구 조사하는데 어떻게 표본만 조사하나. 시청률, 표본조사, 병무청의 징병 신체검사. 당연히 내년이다 새끼들아. 난 갔다 왔다. 난 21개월 갔다 왔다. 아니 근데 그거는 표본이죠. 이거 징병 신체 검사? 아니지. 아니 이거 남자만 하는 건데. 근데 남자가 전체 다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안 부르는 거지. 그치? 이거 야, 니들 중에서 저희 대신에 그냥 용문고에서 10명만 뽑아서 하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전원이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 징병 대상이 된 애들은. 내년이야. 고생해라. 힘들었다. 그 21개월 길더라 얘들아. 지금은 18개월이잖아. 21개월 길었고. 근데 얼마 차이 안 나요. 3개월 길어요. 3개월 100일이야 100일. 100일 긴 시간입니다. 근데 뭐 요즘엔 편하잖아. 핸드폰도 쓰고. 그리고 안 맞잖아. 쌤 연락할게요. 내가 편지 써줄게. 쌤은 맞았어요? 많이 맞았지. 쌤만 맞은 게 아니라 다 많이 맞았는데 쌤은 학창시절에 많이 맞아서 그냥 괜찮았어. 맞아도. 맷집이 있었고. 뭐가 제일 무서웠는 줄 알아? 이번에도 버스 얘긴데 봐봐. 와, 쌤은 의경 나왔거든. 의경. 쌤은 의경 출신이야. 근데 의경은 거기 여러분들 경찰 버스 큰 거 알죠? 기동버스. 그게 있는데 그 생김새가 바깥에는 이렇게 철창 이렇게 쳐 있고요. 철창 이렇게 쳐 있어. 이렇게 철창 쳐 있고 안에 내부는 똑같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가운데 복도 있고. 그렇잖아. 와, 근데 우리 때는 어떤 악습이 있었냐면 여기에 사람이 서. 그리고 뒤에를 바라보고 서요. 그러면 내가 여기 서 있잖아. 그러면 선임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다다다다 뛰어와. 그 다음에 빡 뛰어오다가 내 등을 이건 좀 교육적이지 않은데 내 등을 팡 하고 차. 왜요? 그러니까 이제 왜라는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될 얘기인데 팡 하고 차면 그대로 갖다 박잖아. 와, 근데 이 공포감이 잘 봐. 내가 뒤를 보고 있잖아. 이렇게 저기 달려오잖아. 근데 만약에 이쪽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달려오면 무섭긴 한데 우리 맞아본 사람들 알잖아. 맞기 직전에 이렇게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충격을 완화해서 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소리만 들리고 막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언제 찰지 몰라. 타이밍을 모르니까 힘을 꽉 주고 있어요. 힘을 꽉 주고 있어. 근데 갑자기 이제 빡 하고 차면 하고 그냥 갖다 박는 거지. 이런 문화가 있었어. 근데 선생님만 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다 아니 나는 안 찼어. 왜요? 우리 때 전경 의경이거든. 전희경 생활문화-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자살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이거 좋은 얘기가 아닌데 잠깐만 간단히 마무리할게.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악패습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선임들이 그냥 옛날 얘기 들어봤잖아. 뭐 삼촌들 아빠한테 들어보면 옛날에 군대에서는 뭐 군기가 안 들어있으면 뭐 별거 다 했잖아. 막 본드 먹이고 막 무슨 미친 짓 많이 했는데 그게 남아있는 게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쌤은 진짜 뺨도 많이 맞고 그냥 진짜
아무튼 그런 세대에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억울한 게 있잖아. 내가 지금 32이잖아. 근데 2년 전에 군대를 갈 수 있었어. 생각해보면 연예인들 끝까지 안 가다가 이제 30 이럴 때 가잖아. 방탄소년단 진 나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갔잖아. 동갑이에요? 나랑 동갑이야, 방탄소년단 진. 근데 나는 2012년도에 갔으니까 그때 그런 문화일 때 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2022년에 간 거야. 나보다 10년 늦게. 그러니까 이제는 문화가 많이 개선됐고 핸드폰도 쓰고 월급도 많이 줘요. 병장 거의 뭐 90만 원인가 100만 원 받더만. 쌤은 병장 때 20만 원 좀 못 받았어. 이게 군대 월급이 10년 사이에 거의 4배, 5배가 올렸단 말이야. 군인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쌤 때는 옛날 영화 보면 군대에 그거 있죠. 여기 가운데 복도 있고 여기 침상이 바닥 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관물대 있고 너희들 진짜 사나이 같은 거 보면 있는 거 있잖아. 쌤은 거기서 생활을 했어. 지금 침대 있어요? 지금은 막 장난 아니야. 지금은 매트리스. 각자 침대 따로 있고 우와. 침대가 따로 있고 그 안에서 폰도 뭐 좀 하고 뭐 우와. 책도 읽고 막 이래요. 우리 때는 아유, 자꾸 라떼는 하면 안 되는데 책 읽으면은 루마야 군대 많이 좋아졌다 그치? 이병 책 읽는다. 책 읽네. 나는 나가 죽을게 막 이러면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분위기였는데 난 많이 맞았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론이 매우 따뜻한 편이에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이 얘기 왜 했니? 너희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전수조사를 너희가 받겠지? 전수조사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가가지고 2, 4, 6 안과 정상 B 이거 하고 좀 지나다 보면 팔굽혀펴기 좀 하다 보면은 현역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머리 밀고 이제 일부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들켜요. 다 들켜요. 야 얘들아 혹시나 너희들 잔머리 쓸 생각 하지 마. 잔머리 쓰면요 다 알아요. 청각이 이거 좀 몇 번 여기 소리 나는데 이런 애들 없을 것 같아? 다 있어요. 그럼 군인 바보니? 거기서 다 나중에 청력 검사를 병원에 가서 해요. 제일 많이 뺑기치는 게 뭔지 알아? 정신병 뺑기친다고 막 괜히 우울증 있습니다 하면서 연기한다고 컨셉 잡고 와가지고 저 가족이랑 사이 안 좋고요. 군대 가면 다 쏴 죽일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한테 총만 쥐어지면 저는 뭐 끝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이거는 안 가잖아요. 아닌가? 근데 안 갈 수도 있었네. 뭔 소리야. 근데 안 간다 들었는데 어디서? 개인면 안 간다. 뭐 그렇긴 한데요. 어떻게 증명? 그 얘기를 이제 여기 교실에서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성적으로 소수자이신 분들은 조금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어요. 증명을 어떻게 해요? 증명을 해요? 약간 전남친하고 어떡하지? 아니 거기다 서류를 제출하진 않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남자친구들을 만났다 이렇게 서류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조금 보면 압니다. 수교도 되는 거? 쌤 기한 점만 쓰고. 쌤 어떻게 가셨어요?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쌤 어떻게 가셨어요? 실제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실제로 아니 더 궁금한 건 나한테 묻지 말고 인터넷에 어떻게 구별해요? 실제로 어떻게 구별해요? 그건 그들이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왜 이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아무튼 그 남성을 좋아하는 남자분들은 갔을 때 그 안에서 사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금 같은 군인이 전우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애인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끔. 일석이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그 일석이조겠니? 내가 이 얘기를 왜 한 거야? 아무튼 신체 검사는 끝날 시간 됐니? A는 군대 면제인가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아니 여기 나왔어요. 나도 헬스장 게 나왔어. 야 그런 거 쳐보지 마. 알려주세요. 거짓 루머래요. 아니 그게 아니 나 얘기 안 할래. 거짓 루머래요 쌤. 아니 그거 수술을 해야 안 하면은 수술을 안 하면은 쌤 그 말해도 돼요? 말하지 마. 무슨 얘기든 말하지 마. 부적절할 것 같아. 아니 하지 마. 지금 녹화 다 되고 있고
그 부적절한 언행 하지 마세요. 이 경건한 수업 중에. 아, 수술 얘기도 하지 마. 씨. 근데 궁금한 게 쌍꺼풀 수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 쌍꺼풀 수술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당연히 자유로운 대한민국 사회. 빨리 끄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꺼주세요.